알아보고 소개하고 아재가 분석하는 알템. 와.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대표님 의상색만 봐도 네. 이제 벌써 봄이 왔다는 걸 그렇죠. 느낄 수가 있거든요. 네. 해마다 IT 업계에서는 봄과 가을에 빅 이벤트가 생기는데 네. 봄에 네. 갤럭시 S23이 또 출시가 됐잖아요. 네, 가을에 한 그렇죠. 9월 달쯤에는 이제 아이폰 15, 15도 출시된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일단 네. 먼저 네. 갤럭시 S23의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좀 흥행에 성공했다, 뭐 네.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네. 우리 대표님께서는 이번 갤럭시 S23에 대한 흥행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네. 생각보다 잘 팔린 것 같아요. 저 네. 사실 흥행했나 싶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일단 이제 아이폰 유저들은 잘 체감을 못할 수 있는데 네. 갤럭시를 쓰시는 분들은 만족도가 되게 높더라고요. 일단 이제 체감하는 거는 카메라가 너무 좋아졌다. 그리고 반도체 성능이 굉장히 좋아졌다.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슬픈 건데 네. 엑시노스가 빠지고 자체 설계 엑시노스가 빠지고 퀄컴 스냅드래곤을 다 썼더니 성능이 너무 좋아졌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퀄컴 스냅드래곤의 AP는 또 삼성 파운드리에서 생산한 게 아니라 TSMC에서 생산하니까 더 성능이 잘 나오더라. 네. 요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아픈 부분이죠. 성능이 좋아졌다라는 건 어떤 부분에 네. 성능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요즘에는 게임이나 이런 것들이 AI 연산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니까 GPU 성능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CPU하고 GPU하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좋아진 거죠. 이번에 그래서 애플이 좀 자극을 받았는지 네. 바로 또 아이폰 15, 15 출시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사실 네. 14 프로가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벌써 아이폰 15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공개된 아이폰 15 시리즈를 보면 좀 그 전과 달라 보이거든요. 네네. 아이폰 15 기존 시리즈와 좀 큰 변화가 있을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이제 한국 업체들이 하드캐리 했어요. 한국 공급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또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아이폰 14 같은 경우는 작년에 나온 14 같은 경우는 프로하고 프로 맥스 시리즈에만 펀치홀이죠. 네, 기존에는 탈모 있잖아요. 맞아요. 여기 탈모. 탈모가 이제 프로 시리즈에만 없어졌는데 이제는 기본 모델에도 탈모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기본 모델하고 플러스 그리고 프로맥스 4개의 모델 전 모델에 이제 펀치홀, 네, 이제 카메라 구멍만 들어가는 홀 OLED라고 하죠. 요게 이제 적용이 되고 이제 다이내믹 아일랜드라고 이제 거기에 이제 UI UX 인터페이스가 좀 많이 활용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작년에는 삼성 디스플레이를 견제하기 위해서 애플이 LG 디스플레이하고 BOE를 많이 키우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결국 그 펀치홀이 안 되고 그리고 뒤에 백플레이트 쪽에서 LTPO, 네, 저온 폴리실리콘 옥사이드 TFT가 안 돼가지고 결국 삼성이 더 물량을 많이 받아가서 엄청나게 이익 뽑아냈죠, 작년에. 그래서 이제 올해는 애플이 조금 이제 무리수를 안 들려고 삼성 디스플레이를 4개 모델 전 모델을 다 할당을 했고요. 1억대 정도를 납품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이폰 시리즈가 연간 판매되는 게 한 2억대 좀 넘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절반 정도는 여전히 삼성 디스플레이 하게 될 것 같고, 혹시나 이제 LG 디스플레이나 BOE가 작년처럼 수요를 못 잡으면 삼성 디스플레이한테 또 더 밀어주겠죠. 네, 그런 부분이 있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모델 아이폰 15하고 프로맥스 모델에 이제 2개 모델이 납품하고 한 6천만 대 정도. 네, 그러면 전체 한 30% 정도는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납품하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이폰 15 플러스. 네. 네, 플러스가 6.6인치 모델인데, 요게 이제 BOE가 납품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플러스는 걸러야겠죠? 네. 사실은 거르는 걸로. 네, 플러스는 좀, 왜냐면 아무래도 BOE면 좀, 그죠? AS폰처럼 잘 안 팔릴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프로 맥스 시리즈에 처음으로 이제 잔망경 카메라, 네, 폴디드 줌이 채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억 화소, 2억 화소 막 이제 아이폰도 달 줌 땡겨서 찍을 수 있죠. 네,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요 모듈은 LG 이노텍이 단독으로 납품하게 될 것 같고, 오토포커스 액추에이터 쪽은 이제 자화전자가 신규로 진입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원래 아이폰은 짝수로 사야 된다 이런 말이 네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15가 나와도 14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이 어쨌든 15를 내놓으면서 14보다 조금 더 경쟁력 있게 내놓은 큰 차이점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홀 네. 디스플레이 그리고 폴디드 카메라 도입입니다. 이 두 개가 정확히 어떤 기능을 하는지 궁금해요. 펀치홀이 되면 이제 풀 스크린이 가능해지죠. 네. 네, 풀 스크린이 가능해지니까 대머리가 없어요. 네, 그렇죠. 화면을 좀 더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폴리드 줌이 되면 이제 카메라 렌즈 거리를 이렇게 넓힐 수가 있죠. 그러면 줌을 훨씬 더 많이 근데 당길 수 있어요. 지금도 줌 하잖아요. 지금 줌은 이렇게 수직으로 돼 있으니까 여기 두께밖에 렌즈가 못 움직이죠. 아, 그 네. 두께만 네, 요 된다는 두께밖에 거예요? 못 움직이는데 네. 지금은 옆으로 눕혀서 요걸 이제 잔망경처럼 올리는 거예요. 아. 그 카메라를 찍으면 여기서 렌즈가 수직으로 움직이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러면- 완전 다른데요? 그렇죠. 그러면 렌즈 어떤 이동 거리가 많아지면 네. 지금 렌즈 두 개가 붙었다가 떨어졌다 하잖아요. 그럼 줌이 훨씬 더 광학 줌이 오. 훨씬 더 많이 될 수 있는 거죠. 직접 실물로 좀 네. 보고 싶은 아이폰 15가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번 달 21일에 이제 애플페이가 공식적으로 서비스가 시작되는데 네네. 그동안 갤럭시 시리즈 유저들이 가장 무조건 갤럭시 써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이 삼성페이거든요. 네네. 뭐 그냥 핸드폰이 없어도 뭐 버스 탈 때 이렇게 그렇죠. 찍고 휴대폰으로 찍고 너무 하고 편하죠. 너무 편했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이제 애플페이가 나오면 네. 경쟁이 시작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애플페이 대 삼성페이 어떻게 보실까요? 아무래도 그 활용도 측면에서는 삼성페이가 훨씬 유리하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네. 전 세계적으로도 좀 그런 그래요? 것 같아요. 왜냐면 애플페이는 NFC라는 니어필드 커뮤니케이션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NFC 안테나가 있어야 되고요. 스마트폰은 기본적으로 NFC를 넣는 거는 별로 어려운 건 아닌데 네. 결제를 받는 쪽, 가게 쪽에서는 다 그 단말기를 갖다 놔야 되죠. 그러면 삼성페이는 그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다 다 되는 됩니다. 거예요? 삼성은 이제 마그네틱, 그러니까 기존에 카드 끓는 거 있잖아요. 네, 거기 갖다 두면 네, 바로 다 되더라고요. 됩니다. 네. 그 시그널, 마그네틱 신호까지 다 되거든요. 아, 그러면 네. 이 차이가 있네. NFC랑 네네. 삼성페이랑 마그네틱까지 다 되는 거죠. 삼성페이. 어떻게 보면 확장성은 삼성이 훨씬 뛰어나죠. 네. 그래도 이제 그동안 이제 애플 가지고 이제 결제가 안 됐던 부분들이 좀 이제 되니까 좀 해소가 활용도 되니까? 측면에서는 좀 더 좋아지는 거죠. 그냥 약간의 플러스 알파 정도로만 네, 이게 뭐 될것 같네. 그렇게 뭐 시장 판도를 좌우할 만한 포인트는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어쨌거나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는 만큼 부품 회사들의 신규 진입도 좀 기대가 되는데요. 네네. 아이폰 15의 변화로 새롭게 진입할 좀 국내 기업들, 좀 수혜를 입을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 좀 있을까요? 네, 이제 가장 주목하는 회사는 자화전자예요. 자화전자는 카메라 자동 초점을 맞춰주는 이제 그 모터거든요. 네. 오토포커스를 하는데 이제 그 액추에이터를 하는 거예요. 기존에는 삼성 쪽의 벤더였어요. 네. 그러니까 삼성 갤럭시에다 납품하는 회사였는데 애플 쪽으로 이제 갈아탄 거죠. 물론 지금은 이제 삼성하고 애플 둘 다 하는데 점점 삼성 쪽 물량이 줄겠죠. 네, 삼성 입장에서는. 그래서 요즘 막 네. 애플 수혜주 하면 자화전자가 떠올랐던 네네. 그 이유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중요한 부분이 그 오토포커스 그 구현하는 방식이 그 네. 모터 구현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애플 같은 경우는 VCM이라고 해서 보이스 코일 모터라는 방식이에요. 코일을 우리 머리카락보다 얇은 코일을 막 감아서 여기에 전기를 흘려서 렌즈를 앞뒤로 움직여주는 원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삼성이 쓰는 엔코더라는 방식은 이 그 볼 가이드,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볼에다가 전기를 보내서 이 그 렌즈 주변에 이렇게 볼을 놔둬서 이걸 이제 움직이는데 전기 소모가 훨씬 적어요. 그래서 또 볼 가이드 방식을 애플이 왜 쓰냐면 이 폴리드 줌은 렌즈 거리가 이제 훨씬 늘어나죠. 요만큼 가다가 이만큼 가야 되기 때문에 훨씬 배터리가 빨리 달죠. 네, 그래서 배터리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볼 가이드 방식을 채택했고 이제 엔코더라고 하는 방식은 삼성 통신연구소하고 네. 자화전자가 이제 같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화전자를 애플 입장에서는 좀 활용할 수밖에 없죠. 네, 그렇다면 여러 기업들 중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기업으로 자화전자가 탑픽 종목일까요? 아무래도 시장은 새로운 업체를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안 하다가 새로 들어가니까 이제 좋게 보는 거고 사실 애플 이제 퓨어하게 수혜주는 사실 LG 이노텍하고 BH죠. 네, LG 이노텍은 카메라 쪽에 이제 메인 벤더고 BH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FPCB를 애플 쪽에 납품을 하는 업체거든요. 두 회사가 사실은 항상 좀 많이 움직이죠. 네. 이제 앞으로는 자화전자도 여기 포함이 되겠죠. 네. 앞으로 자화전자의 주가 흐름도 한번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폰뿐만 아니라 애플의 맥북에도 이제 큰 변화가 생깁니다. 한 애널리스트는 트위터를 통해서 애플이 폴더블 노트북 출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거든요. 또 애플 소식에 정통한 블룸버그의 마크 거먼 기자는 M2 울트라 칩을 탑재한 맥 프로 출시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대표님께서 저희가 그러니까 녹화 들어가기 전에 아드님에게 M1을 사줬더니 난리가 났다 이렇게 말씀해 네네. 주셨거든요. M1도 그렇게 좋았으면 M2는 네네. 더 좋아질 거잖아요. 네네.
M2의 흥행 파괴력이 생각보다 약했던 이유는 네네. 무엇일까요? 일단 뭐 설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M1이 너무 엄청난 임팩트를 줬고 기존에 인텔의 CPU를 대체해서 M1이 들어갔는데 네. 성능도 너무 좋은데 전성비가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인텔의 CPU를 쓰면 한 7시간밖에 못 쓰던 노트북이 19시간 쓸 수 있고 19시간이요? 성능은 50% 이상 좋아지고 막 너무 좋아지니까 M1이 정말 괴물칩이었어요. 그래서 M2도 이제 엄청나게 좋아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M2가 생각보다 뭐 좋아지긴 했는데 네. 그 기대치에는 좀 못 미치는 딱히? 네네. 어. 그 이유가 이제 설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애플이 설계는 계속해서 잘해줬는데 칩이 좋아지는 부분은 딱 설계하고 공정이잖아요. 결국 공정이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M1도 5나노 공정에서 생산이 됐고 M2는 원래는 3나노를 기대했는데 이 3나노가 생산이 잘 안 돼요. TSMC도. 그래서 M2도 지금 5나노에서 생산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성능이 조금 기대에 못 미쳤고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그 안드로이드 계열 업체들이 칩 업체 뭐 퀄컴 스냅드래곤을 필두로 해서 이 설계 능력이 또 빨리빨리 캐치업을 한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그전에 느끼던 와 애플이 정말 2세대, 3세대 앞서간다라는 느낌은 이제 좀 많이 줄어든 것 같고 대신에 이제 M3하고 이제 A 바이오닉 칩 17 요게 이제 3나노 공정이 적용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TSMC 3나노 팹에서 생산이 될 것 같고 요걸 기다리고 있는데 요즘에 파운드리 여파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애플이 가격을 올려줬어요. 3%를 올려줬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네. 좀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대신에 3나노 팹을 전량 애플한테 줘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략적인 이유도 그렇죠. 있네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애플 말고 논애플들 쩌리들은 이제 그러니까. 붕괴하는 거죠. 지금 뭐 AMD, 엔비디아, 퀄컴 이런 업체들, 팹리스 업체들 어떡하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인텔 같은 경우는 메테오 레이크라는 그 칩이 TSMC 3나노에서 생산이 돼야 돼요. 그러면 100% 애플한테 줘버리면 어떡하지? 얘들도 출시가 늦어지겠구나 이런 좀 걱정이 있는 거죠. 아까 전에 TSMC 얘기를 좀 하셨잖아요. 네네. 애플 M3 워낙에 M2가 흥행에 좀 실패했다 이런 평가를 받다 보니까 애플에서는 M3에 좀 총력을 기울일 것 같은데 네네. M3 시리즈는 TSMC가 열쇠를 쥐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네, 뭐 일단 TSMC 3나노 생산 라인이 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3나노가 정말 삼성도 어렵지만 TSMC도 엄청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 그리고 애플한테 100% 할당을 했다. 그러니까 애플이 100% 우리한테 줘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생산 캐파가 넉넉하지 않다. 다 땡겨 오려고 네, 하는 그렇죠. 건. 수율이 잘 안 나온다라는 방증이 아닐까 싶어요. 네. 최근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그 댓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방영했었던 칩셋 미디어 영상에 달린 댓글인데요. 13일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은 현재 고점 대비 20% 가까이 떨어졌다라고 댓글을 남겨주셨고요. 반대로 15일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은 단기간에 너무 올라서 매수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된다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두 분 댓글이 너무 다른데 네네. 어떻게 보실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게 그 전전주에 2개를 촬영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촬영할 때하고 뭐 지난주 상황이 너무 달라졌죠. 너무 네. 그래서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뭐 워낙 또 뭐 빅스텝에 대한 우려 이야기도 나왔었고 그리고 뭐 지금 그 실리콘밸리 뱅크 매크로 상황 때문에 주가가 많이 밀린 거고 그리고 사실은 그 전에 너무 많이 올랐죠. 이제 성장주들은 많이 올랐던 그 상황에서 이제 매크로를 가지고 맞았기 때문에 이 개별 회사 이슈는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그런 것들을 뭐 매크로도 알고 그러면 마이크로도 알고 회사도 알고 달아야 되냐? 그렇게 하기 싫다 그러면 분할 매수로 대응하실게요. 그쵸, 맞아요. 네네. 어떻게 타이밍을 확 잡을 것 맞아요. 네, 정말 그거는 아주 정말 0.001%의 트레이더들의 영역인데 왜 자꾸 그런 사람들처럼 투자하려고 하세요? 못한다니까. 여의도에서도 그렇게 해서 오래 살아남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일단 네. 저부터 반성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은 투자를 계속해야 되는데 정말 아주 뭐 내가 정말 그 박세리처럼 골프를 잘할 수 있고 박찬호처럼 공을 던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 식의 어떤 위험한 투자를 하기보다는 그냥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고 시간을 분산한. 그러니까 그 기업도 분산해야 되지만 시간도 분산하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리스크를 항상 줄이는 그런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템이 뭐 당장 우리가 내일 다음 주 오를 종목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좀 미리 공부해 놓으면 항상 이제 어떤 투자의 기회를 주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맞아. 네, 언제나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개인의 몫이라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도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우리 이형수 대표님께서 친절하게 우리 구독자분들께 이야기를 전달해 드릴 테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많이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